그런 상황이죠. 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은 이 부정선거가 제도화되는 상설화되는 그런 길로 들었었고, 동시에 이제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일당 지배 체제가 이제 개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추 대한민국의 한 90% 정도는 좌파 무혈 쿠데타에 의해서 접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를 부정선거로 장악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놀라운 일은 아니고 그냥 예상된 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대통령 구속이 뭘 의미하느냐, 보통 시민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구속의 모든 중심에는 이 부정선거를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하고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사이에 대결 구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 문제가 달 남아 있는데, 어떻든 한 80~90% 정도는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데 거의 성공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 대통령 구속, 아마 외신들이 다 이제 세계로 다 타전할 건데, 현직 대통령을 여러분들 탄핵을 시키고 그냥 구속을 시킨 상태에서 며칠 만에 여러분들 그냥 수감시킨 상태에서 그냥 구속을 하는 그런 상황은 나라가 이제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걸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세월과 많은 비용이 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 구속의 의미를 오늘 한 번 더 살펴봐야겠는데, 그냥 정해진 각본대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사법부와 연관된 그런 좌파 세력들을 동원해 가지고 법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이제 구속 수감시킨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한국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의미를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하면은 좌파 무혈 쿠데타가 거의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남아 있는데,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보다도 불리한 점은 사회 지도층이나 언론들이 대부분 부정선거 은폐 세력과 여러분들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저항하는 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1960년 3.15 부정선거 때와 비교해 가지고 좀 나은 환경은 뭐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 가지고 좀 올바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뭐 짜고 치는 여러분들 고스톱처럼 그렇게 좌익 세력들이 주동해 가지고 대통령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좌파가 연구히 집권하는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는 그런 사건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대통령을 구속한 변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하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기대를 일체 가지실 필요가 여러분 없습니다. 어제 제가 내보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생활일이니까 본인이 앞으로 퇴직 이후에 얼마를 벌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살 것인가, 그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로운 판결, 공정한 판결, 이런 부분은 애시당초 기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의복을 여러분들 윤 대통령께 입힌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3월 정도에 그냥 요식적인 행위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고 입을 다물게 하는, 이제 그걸로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부정선거가 제도화 상설화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영구히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선거는 형식상 있지만 그 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라는 것이 일체 불허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없이 이런 선거를 장악당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우파에서 좀 이렇게 대중 동원 능력이 있는 분들도 뭐 귀를 안 기울인 거죠. 다 본인들 이제 욕심들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든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된 거고 대한민국은 거의 80~90% 정도는 좌파들한테 다 장악이 된 겁니다. 사법부가 장악이 되고 언론이 장악이 되고 선거가 장악이 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은 그냥 자식들하고 부정선거 제도화된 나라에서 중국 비슷한 그런 체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오늘 저는 구속영장 이게 여러분들 발부가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 사법부 자체가 이미 2020년 4.15 총선을 봤지 않습니까? 사법부에서 가장 엘리트인 대법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이다. 우파 인사가 몇 명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직권 남용 혐의가 적시됐다. 그냥 만들면 죄가 되니까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한 겁니다. 직권 남용 여기에 뭐 언론도 다 협력한 거고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보이스를 못 내겠다. 그렇게 하면요 그걸로 대한민국 그냥 끝난 겁니다. 대한민국 그냥 일본 말로 오아리 맞습니다. 그냥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일체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좌익들에 의해서 국가가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접수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제 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뜯기겠죠. 약탈 안 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다 법이라는 것이 요식행위인 겁니다. 요식행위면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제 발급받은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법관들을 동원해 가지고 대통령을 구속 수감시키고 수의복을 입힌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변호를 못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대통령을 감옥을 넣는 겁니다. 그거와 동시에 대한민국은 바로 대통령이 입을 열 수 없게 하고 대통령이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러분 기회를 주지 않고 대통령을 감옥으로 쳐넣을 수가 있으면 그것은 곧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영원히 은폐하는 겁니다. 그럼 부정선거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그리고 그렇게 일단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은 베네수엘라 사례를 보게 되면 그걸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좌익들이 영구 지배하는 겁니다. 좌익들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지금 가는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냥 헌재 재판관들이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공정함을 기대할 수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수감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가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불거졌을 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태반이 다 무관심했을 겁니다. 그 업보를 다 치르는 겁니다. 그 대가를 개인마다 다 이제 치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만큼 악성 종량이 암으로 따지면 2기 3기 4기까지 이름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인생사든 여러분들 뭐 나라 일이든 간에 그냥 그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다 무관심했고 대다수는 나이가 드신 소수분들만 여러분들 열심히 태극기 흔들고 이렇게 어떻게 나라가 여러분들 역주행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유가 많겠죠. 뭐 생활이
있고 뭐가 되고 했으니까 다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부정선거를 진행했고 결국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279만 표 정도 위조투표를 투입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결국 대통령을 감옥으로 쳐넣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하는 것은 곧바로 한국 국민들이 기본권을 완전히 상실한 중국과 같은 체제 하에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냥 콩 박사가 열심히 하시오 수고 좀 해 주시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라가 완전히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국 차원의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좌익들이 8년 만에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하나는 국민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경하게 여러분들 국민들을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시위하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가혹하게 여러분들 처리할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공안처럼 경찰들이 변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비극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무관심했고 무심했고 국민들이 바빴으니까 먹고 살기가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거의 80~90%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거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세게 저항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았는데 그거는 내가 예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불리한 것은 우파 진영의 여러분들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YS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라가 그러니까 대개 이제 대통령이 구속됐다 안 됐다 이렇게 수준에 그치면 안 되고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논평이나 해설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국 사람들의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익들이 주도한 대한민국 접수 무혈 쿠데타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기초작업은 모두 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완성을 했고 그다음 작업이 서부지법을 통해 여러분들 영장 발급을 받고 그다음에 탄핵을 통해 여러분들 요식행위를 거친 다음에 탄핵을 시키고 감옥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력 장악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손을 떼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다들 바빠서 이런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무심했겠지만 체제 변화에 둔감했고 한 30~40년 정도 생활이 괜찮았기 때문에 별일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현명했던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이런 반응하는가 그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은 이제 아무도 여러분들 구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체제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 딱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경찰이 바뀝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권력의 개처럼 행동할 겁니다. 이게 기본권을 가진 나라하고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하고 투표권이 없는 나라는 경찰 대 공안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한국 국민들이 투표권을 되찾을 수가 없으면은 공안경찰이 되겠죠. 공안경찰이. 그래서 일반 국민들을 굉장히 가혹하게 다룰 겁니다. 문 정권 때 여러분들 통신 조회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시위할 때. 그리고 이제 권력을 장악당하게 되게 되면은